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난 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중국 OTT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너튜브라고 할까요? 네, 너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데 네. 중국은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빌리빌리, 콰이쇼 정도는 좀 들어봤거든요. 네. 중국 OTT 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 OTT 시장, 저도 테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OTT 시장 관련돼서 밸류체인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OTT 산업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롱폼 플랫폼 업체들과요, 숏폼 플랫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뉘는군요. 맞습니다. 롱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그런 넷플릭스 기반에 있는 것이 롱폼 형식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아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치가 있는 이 중국판 넷플릭스고요. 바이두 기반 형식의 바이두가 설립한 회사이고 현재 지금 24년도 기준 봤었을 때 이제 가입자는 1억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 60%가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구독제로 조금 더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판 넷플릭스가 바로 이 아이치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숏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틱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틱톡의 바이트댄스 모회사는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업종이었던 이제 두 번째 회사인 콰이쇼를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로친 게 결국에는 상장 코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홍콩에 상장을 준비 중이고 현재 지금 ADR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코드명으로는 IQ 그리고 콰이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010 이사 형식으로 이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치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콰이쇼 같은 경우는 숏폼 기준을 봤었을 때 우리가 한창 중국에 대한 이런 숏폼을 봤었을 때 중국 광고라고 해서 1초만 보여주고 치워버리고 1초만 보여주고 맞아요, 치워버리고 맞아요. 이런 형식의 1초 광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봤었을 텐데 네. 그것들이 결국에는 콰이쇼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콰이쇼는 중국의 대표 숏폼 플랫폼으로서 틱톡 다음입니다. 전체 이제 일간 사용자가 4억 800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일간이요? 네, 월간 사용자가 7억 명입니다. 와, 그 정도로 네. 굉장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콰이쇼도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중국 내 숏폼 플랫폼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콰이쇼가 이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클링 AI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상에서 그런 뭐 햄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영상 네. 편집된 거 볼 수 있을 거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 콰이쇼의 클링 AI에서 만들어진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AI 영상이라든지 AI 이미지 만들 때 상대적으로 구글의 베오3라든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인스타 편집을 할 때 클링 AI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성공된 걸 가지고 베오3를 가자라는 게 이제 지금 편집자들이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콰이쇼의 클링 AI가 생각보다 이제 지금 시장 내에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 보시면 좋을 것 화면이 이제 같습니다. 콰이쇼 화면인가요? 네, 콰이쇼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콰이쇼도 사실상 최근에 우리 진짜 1초 만에 막 네. 바뀌네요. 카카오톡 네. 업데이트된 것 마냥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네.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보이시는 게 이제 아이치 관련된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러네요. 중국 내에서 좀 인기 있는 드라마들 위주, 영화 위주로 이렇게 상영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제 OTT 시장이 이렇게 좀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네네, 말씀해 이제 주시죠. 콰이쇼랑 이제 여러 말씀드렸던 아이치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실시간 라이브 위주로 실시간 라이브. 네, 빌리빌리, 아. 그다음에 이제 도유 이렇게 네. 두 가지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 중국판 유튜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간 이용자가 1억 900만 명 정도이고요. 기본적으로 억대네요. 그러니까 일간 이용자가. 인구가 워낙 많아서 인구가 네. 14억 기준이니까 거기서 그냥 1억 정도면은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천만 명 중에서 한 뭐 50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1억에 대해서 놀랍지 않은 숫자인
분야이긴 하지만 맞아요. 빌리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기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유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존의 트위치 혹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이제 숲이라고 좀 체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e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e스포츠 관련된 라이브 게임 스트리머들이 어디 많이 있냐? 도유TV에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데일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광고 그런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뷰티 유튜버 이런 것 위주로 빌리빌리에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OTT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만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산업적인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밸류 체인도 함께 볼까요? 네, 배추엔 보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이제 그 밸류 체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 네. 체인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럼 비교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그 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그 중국과 한국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실상 이제 아이치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이게 어떤 기업이지? 어떤 경쟁사랑 얼마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건지 눈에 띄게 비교하려면은 결국에는 주식 서로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랑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자다 보니까 이 노란 색깔 부분은 중국의 아이치 종목이고요. 따라잡네요. 파란색은 넷플릭스입니다. 네. 최근 같이 와- 또 미국 상장되어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YTD 기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2분기 상에서는 넷플릭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이치가 급락을 하는 수준으로 서로 간에 벌어졌지만 최근 들어선 다시 또 붙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저렇게 올랐는데도 2.6달러인 건가요? 쌉니다. 조금 네. 아니 네. 넷플릭스는 1,210달러인 것 같은데.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겠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표면 액면가가 싸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이치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미들캡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넷플릭스는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넷플릭스랑 좀 비슷하게 그래요? 이제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뭐 10,000원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것은 결국 넷플릭스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률도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고요.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교군 대상자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랑 콰이쇼를 비교하게 된다라면 사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중국 그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에 비해서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이 현재 지금 상승률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리빌리의 경쟁자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그렇죠. 알파벳이죠. 네. 그래서 알파벳까지 빌리빌리랑 비교하는 것도 좀 아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눈에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너무 알파벳과 좋은데요? 빌리빌리가 네.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세로 가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빌리빌리는 올해 기준 44%, 알파벳은 3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둘의 주 수입은 아니지만 구글의 주 수입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숲이랑 중국의 도유TV랑 실상 비슷한 기업입니다. 두 기업의 매출 구조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게임 위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비슷한데 두 그래서 기업의 좀 화끈하네요. 수익률도 굉장히 비슷하죠.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게임 업계 관련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게임 스트리밍 관련돼 가지고는 벌 수 있는 이제 그 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벌 수 있는 주 수입원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보통 별풍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풍선을 쏘거나 후원을 해주는 그런 구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 소비 자체가 좀 덜 쓰기 때문에 주가 네. 자체도 둘 다 약세로 흘러가는 모습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별풍선을 좀 덜 쏘시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된 측면이 있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국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과 좀 비교를 해주시니까 네. 한눈에 어떤 기업이 좋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도 또 파트너님의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빌리빌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리빌리. 네. 사실 탑픽이라보다는 탑2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빌리빌리랑 그다음에 저는 이제 콰이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I 클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AI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예. AI 시장과 굉장히 좀 맞닿았기 때문에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과거에 굉장한 박스권을 지녔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한 박스권 지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플랫폼에 대한 한계가 내수 기반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가의 상승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갔던 이유는요. 클링 AI, AI를 기반으로 글로벌의 확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콰이쇼의 기본 플랫폼은 중국의 내수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콰이쇼가 개발한 클링 AI는 그 내수용이 아니라 글로벌용이기 때문에 그 AI에 대한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콰이쇼에 대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클링 AI에 대한 이제 전체 일간 사용자,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 수는 이제 4천만 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빌리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빌리도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한국 지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국 지사뿐만 아니라 네. 미국 지사,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부 다 이제 각 글로벌 글로벌로 시장 진출을. 진출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은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 네. 아, 유튜버. 100만 유튜버. 아, 100만 그럼요. 유튜버가 하고 계시는군요. 네. 대부분의 꿈들이 대부분 다 100만 하고 유튜버가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한데 지금도 이게 뭐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유튜버긴 한데 100만 유튜버 그쵸. 원하시나 어, 보다. 지금 100만 현재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계세요, 얼굴이. 네, 그래서 100만 유튜버가 보통 이제 아이들의 꿈이고 대부분 다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100만 유튜버 기준으로 했던 이유는 유튜브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광고를 받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랑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두 개가 공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빌리빌리 화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진짜 같은데 유튜브랑 똑같네요. 거의 유튜브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네. 실제로 이용자 수도 사실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아, 워낙 중국 내수가 크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는 이게 뭐냐면은 댓글이 떠다니는 건가요? 어떤 거요? 이렇게 아, 중간에 그 떠다니는 게 이제 총알이라고 이제 그 한국어로 말했을 때 총알인데 아. 이제 실상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입력하거나 혹은 후원을 했었을 때 그 글자들이 이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탄막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막 효과를 끄게 되면은 사실 안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유튜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런 효과들이 실상 이제 좀 괴리감이 느껴지거나 좀 거부감이 어색하죠, 느껴지는데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막을 좀 많이 즐기고 있고 각 국가마다 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도 유튜브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유튜브 100만 유튜버에 대한 꿈도 있는 것처럼 빌리빌리 100만 유튜버 관련돼 가지고도 사람들이 좀 인지를 했으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근데 것들도 저기서 한국 콘텐츠는 못 보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력 해제가 안 됐는데 실상 암암리에. 요거는 좀 방송상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 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 결국은 이런 회색지대가 있다라는 점. 네네네. 서로가 서로에게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상 둘 다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규제라든지 빌리빌리에 대한 영상도 유튜브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금 양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나중에 방송 끝나고 따로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래야겠네요. 한국에 네. 대해서는.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국의 글로벌로 좀 발전하고 있는 OTT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준석 파트너님 별명이 상당히 많아요. 기미테크 형, 샤오미 형, 그리고 100만 유튜버까지. 네. 앞으로 또 이런 OTT 시장의 빌리빌리 그리고 콰이쇼도 함께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